호명도 안 했는데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예,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광희 작가님, 장소희 감독님, 예, 연출님 다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앞쪽으로요. 예. 이렇게 분장실에 표가 돼 있는데 아마 그 익숙하지 않으셔서. 예. 네. 자, 제가 옆으로 약간 좀 빠질게요. 네. 배우분들, 차태친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프레스콜 추천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신 기자분들께 우리 작가님부터 인사, 본인 소개, 인사 이렇게 차례대로 좀 직접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네네. 저는 조광이라고 하고요. 원래 하는 일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소설을 썼고 그다음에 그 소설을 바탕으로 뮤지컬을 만들어주면서 각본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분이 일어나시면 자연스럽게 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 앉아서 해달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곡 및 음악 감독 장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정한 연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윤표 변호사 역할을 맡은 오종혁입니다. 네, 팔 옆에. 네. 이렇게 세 분씩 나눠서 마이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미나 카운슬러 역을 맡은 이상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윤표 역할의 배우 임병근입니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오 역을 맡은 엑스캔 뮤지컬 배우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의 법정에서 아오 역할을 맡은 유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인간의 법정에서 아오 역을 맡고 있는 배우 윤찬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인간의 법정 아오 역으로 데뷔하게 된 최하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시로 역과 서인구 변호사 역을 맡게 된 김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시로와 서인구의 선한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간단하게 인사 마쳤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전에 이 뮤지컬 인간의 법정이 어떤 작품인지 사실 하이라이트 시연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을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고, 네, 어떤 작품인지 제일 먼저 쓰셨고 각색도 하셨으니까. 네. 글쎄, 저는 무대에 올라올 일이 원래 별로 없는 사람인데 자꾸 말을 붙이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반갑고 신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사실은 이제 뮤지컬에서는 21세기 후반으로 됐는데 원래 22세기 초반이었고요. 그때 이제 인간의 어떤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안드로이드가 본의 아니게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의 그 뭐랄까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법정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문 있으신 분들 손들 저쪽에. 예. 네, 저 이대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저 장소영 감독님이랑 조광희 작가님 질문인데요. 일단 장소영 감독님은 이 작품에 좀 어떤 점에 끌리셔서 좀 뮤지컬로 만들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작가님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신데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좀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던 건지. 네, 어떤 매력에 끌렸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탄생 비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 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법률 자문을 구하러 조광희 변호사님을 찾았고요. 그래서 자문 끝에 그냥 포기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다라는 그 결론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소설이 출판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파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법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뮤지컬과 거의 동시에 기획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파일을 주시고 제가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을 하고 있으니 또 이제 예술가 입장으로 이 소설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 파일로 읽는데 저는 한 몇 년간 새로운 소재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근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그 흥미롭게 그동안 다가왔던 그런 소재였는데요. 여기 AI가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법정 이야기, 그것도 어떤 형사법정이 아니라 이 인간의 법정에 과연 서도 되는지를 가리는 그런 법정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그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런 법정도 있구나라는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소재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주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고 또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뮤지컬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으니 오히려 20년 차인 뮤지컬 작곡가로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인간의 법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 법률 자문을. 일단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자리 비슷한 것인데, 제가 2018년에 첫 번째 소설을 썼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소설을 쓰고서 이제 몇몇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글을 쓴 다음에 인터뷰한 건 또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제 문학을 좀 이제 가르쳐 주신 분께서 인터뷰를 하면 반드시 다음 작품을 뭘 쓸 거냐고 물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거는 뭐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는 그럼 다음 작품을 뭘 쓰겠다고 해야 될지 하다가 제가 어쨌든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을 다루고 그 다음에 SF 법정을 갖다 결합시키면은 흥미롭지 않을까?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주인을 살해하고 재판을 받는 이야기, 이런 정도의 생각만 첫 번째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그걸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결국 이제 1년 반 전쯤에 제가 이제 줄거리를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원래 생각한 것은 그냥 살인사건, 안드로이드 재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변호사다 보니까는 근데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형사재판을 하지? 그거는 법률적으로 지금 불가능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가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아닌 건 무엇인지, 인간의 경계는 무엇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포함된 작품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 이제 저희 제작자님과 안수영 우리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 장수영 음악 감독님께서 그걸 잘 보시고서 작품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 MBN의 김문영 기자인데요. 이 뮤지컬 너무 잘 봤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인간의 법정이라고 들었을 땐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인간 공통의 정서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다고 들어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이제 제작 연출해 주신 분들 입장에서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분들께 이 AI라는 소재가 생소할 수 있는데 또 감정 이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고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연출님. 네.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저런 것 같아요. 이 작품 자체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층이 누가 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질문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특정하게 어떤 뭐 연령층이라든지 또는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게 오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을 아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고향은 어디죠? 집은 어디죠? 라고 하는 질문부터 나는 뭐죠? 사람은 뭐죠? 의식은 뭐죠? 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저 연출가 입장에서는 사실 극장에 들어오면 관객들한테 이런 거거든요. 잠시 삶에 있었던 짐들 잠깐 내려놓고 와서 잊고서 좀 즐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웃고 웃다가 나가셨으면 좋겠다. 삶에 있었던 걸 좀 잠시 까먹고 그리고 희망하는 거는 극장 나갔을 때 한 번 정도 질문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욕심 가져봅니다. 네. 네. 인간이면 다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전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재환 씨가 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작품을 이제 제이가 왔을 때 소재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연보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제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뭔가 마음이 뭔가 약간 순수하고 약간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아오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영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오즈들끼리 저희가 이제 아오즈라고 하는데 4명이라서 네, 팟캐스트라서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리고 각자 톤이 다르니까 로봇처럼 하되 각자 다른 매력으로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네, 좀 많이 보면서 어떻게 로봇처럼 해야 하지, 뭐 말투, 뭐 눈빛, 동작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네,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혹시 얘기할 거 있어요? 아니 태양 배우님도 그러면은 그 혹시 아오 본인만의 아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중점을 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네. 네, 태양입니다. 일단 제가 이 대본을 연습하고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저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안에서 안드로이드란 존재로 이입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로봇이었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라는 걸 먼저 질문을 던졌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나오는 답들을 스스로 좀 조합을 해보면서 진짜 억울하고 진짜 어떤 강렬하게 표출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에 좀 호소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들 수도 있는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드로이드라는 걸. 하지만 그걸 연기하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안드로이드라는 걸 최대한 좀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한번 하고 나시니까 좀 부담이 좀 풀리셨나요? 최고입니다. 태양 배우가 이렇게 뭐 하나 하고 나면 마음이 확 풀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하기 전에 엄청 긴장하다가 이왕 이렇게 말씀드린 김에 아오즈 나머지 두 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유찬열 배우님은 그러면은 그 아오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이라든가 일단 아오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 어떤 작품이든 간에 첫 시작은 항상 다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오는 특히 뭔가 안드로이드, 기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몸 움직임이나 또 발음, 뭐 발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형들이랑 같이 이제 무대 위에 서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안드로이드는 의식이 생기기 전에 공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공감을 안 하도록 제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리액션이 많이 없어졌겠네요. 네.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하람 배우는 이번에 데뷔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십시오. 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역할로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안드로이드라는 그 단어가 가진 딱딱함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더 순수하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표출해내는 그 아오의 매력이 사실은 굉장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목은 물론 인간의 법칙 굉장히 무겁지만 또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공연장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 홍보 요정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까 질문 있으셨는데, 여기 앞에. 네. MRS 임지율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조광희 작가님이랑 이제 음악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이런 극대본 작업은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뮤지컬로 본인의 이야기가 뮤지컬 무대로 만들어지고 나니까 좀 어떤 차이가 있고 한지 궁금하시고, 음악 감독님께는 이 작품이 좀 이렇게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둔 것 같고 요즘에 K 뮤지컬이 워낙 화두기도 한데 이 작품이 좀 해외 시장에서 어떤 매력이나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홍보가 돼야 돼서 마이크가. 저는 소설은 써봤는데 사실 제가 음악성이 좀 부족해서 각본, 특히 뮤지컬 각본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제 영화 관련된 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서 제가 영화에 관해서는 좀 익숙하고 각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뮤지컬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장 감독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각본을 제가 거절을 하다가 이제 잘 도와주실 거로 생각하고서 이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영화 각본을 쓰듯이 썼습니다. 일단 그 씬을 맞추고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그냥 자유롭게, 영화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작자분들이나 다른 또 관여하신 스텝이나 또 장 감독님의 이제 어떤 조언을 받으면서 이 무대라는 것,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령 배우의 동선을 고려해서 이 씬은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다랄지,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런 제가 자문을 얻으면서 계속 고쳐가는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날 보니까 뮤지컬 각본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쓸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제가 뮤지컬의 대단한 팬도 아니었는데 뮤지컬이라는 것의 매력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작업이잖아요. 거의 개인적인 작업인데 뮤지컬은 보니까는 굉장한 공동 작업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매력이 같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마법적인 힘, 그런 것들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뮤지컬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른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거의 그런데 보통 완성해 놓고서 그냥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은 다른 공연과 마찬가지로 매 공연이 유니크하고 아주 긴장된 상황이 되니까는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배우분들이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긴장과 함께 어떤 유일무이한 작품이 매번 만들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동 작업이면서 음악적 요소와 그런 어떤 고정되지 않고 유니크하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제가 또한 접했던 소설이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작가님으로 시작하셨는데 공연 매니아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이. 재갈람. 감사합니다. 네, 연습할 때도 우리 테크할 때, 드레스 할 때 항상 오셔서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계신 모습 보면 이 매니아층을 한 명 더 늘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뮤지컬 음악에 전념을 하다 한동안 이제 근래 몇 년간은 사실 해외에 이 음악들을 수출하는 일들을 좀 해왔어요. 다행히 그것이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은 뮤지컬인데 불구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판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동안 음악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간의 법정을 준비하면서 그 해외 관련 그동안 작업을 했던 그런 회사들에게 이제 작품을 제가 이제 대본과 음악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과 서유럽들 한 6국가 정도 되고, 베트남과 그리고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한 8개 국가에 이미 MOU를 맺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꿈꾸고 있던 것은 사실 외국에서 라이센스로 들어온 작품들을 한국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저도 좀 큰 소리 치면서 밖에 나가서 자, 작품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작품이 일단은 대본과 음악이 팔려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 배우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이 공연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소재는 더더욱 그래서 글로벌하고, 그리고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특이한 동양의 특이한 소재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나 인간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가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뮤지컬로 바뀌었어도 충분히 외국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공연이 저희에게는, 또 우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해봤어요. 보통 공연하면은 배우명이 마이클 임병근 이렇게 돼 있는데 호윤표 역할에 마이클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팔리게 되면. 예, 곧 그런 세상에 오시길, 예, 장소영 감독님 부자 되시길. 자, 우리 배우분들한테도 하나씩 질문을 좀 던질까 하는데, 우리 임병근 배우님. 네. 사실 임병근 배우님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작품 내용이 좀 저희가 평소에 많이 접하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 작품을 이제 대본으로 받아보게 됐는데, 저는 이 대본을 읽고 나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호윤표라는 역할이 이 작가님을 모티브로 한 호윤표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부담도 많이 느껴졌었는데, 저희가 연습을 진행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서, 물론 또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고 저희가 쇼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은, 그런 부분의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작가님이 임병근 배우님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깜짝 옆에서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들은 다 직업이 이미. 그렇죠. 네. 말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 네, 말씀을 너무 잘하네요. 네. 오정혁 배우님한테도 같은 역할 맡으셨으니까. 네. 이제 이거 공연 연습하시면서 사실 몸이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예. 네. 이제 가장 좀 그래서 좀 중점을 뒀었던 뭐 장면이라던가 연기하시면서 가장 좀 호윤표로서 나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다면 좀. 글쎄요. 사실 공연을 저희가 이제 쭉 이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호윤표 변호사의 어떤 서사가 사실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점프 돼서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사실
내가 맡은 캐릭터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명확한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모든 배우들이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더욱더 캐릭터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캐릭터가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극에 더 필요한 캐릭터가 될까, 더 이 극을 설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민을 쭉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쭉 보다 보면 결국에는 아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이 마지막 상황까지 가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후연프란 캐릭터가 좀 더 돋보이고 좀 더 풍성해지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아오의 갈 길을 제시해주는 캐릭터고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여태까지도 어떤 작품이든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하고 부족한 실력이 나와 계속해서 캐릭터를 찾아서 연구할 때 어떻게든 조금 더 설득력 있고 풍성하게 라는 걸 위주로 해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한 서포팅의 역할로 좀 저는 중점을 두고 캐릭터를 잡아 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건 약간 허리가 아프셔서 네. 매번 힘들어 하시는데 항상 연습실에서 아까 아오지 얘기했잖아요. 윤표지들 모여서 야, 우리 캐릭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회의를 주도하고 계셔갖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작품을 굉장히 연구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네. 제일 부담됐던 건 지금 허리가 어쨌든 말씀하신 약간 조금 부상이 있어서 이게 좀 오랫동안 제가 괜찮겠지 하고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협착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몸을 쭉 펴고 있는 상태가 가장 힘든 그 상태인데, 본의 아니게 저도 모르게 이제 다리가 떨리고 이제 공연 중간에 계속 혼자 감전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변호사의 역할이 뭔가 이게 꾸부정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 더 피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피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매 공연을 죽자살자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종혁 배우는 항상 무대에 있을 때 이제 멋있으셔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저쪽에. 이은진 기자입니다. 저도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다 하면 일단 어쨌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뭔가 살인이라는 걸 저질렀다면 오류인 거죠, 말하자면. 폐기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에서는 법정을 데려가서 이거 맞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니, 그러면 결국 이 로봇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우리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과연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훨씬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국민이라고 뭐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 한 10억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 허용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이 기계, 그 사람의 돈을 주는 기계로 둘 것이냐, 그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더 많이 줄 것이냐, 이걸 떠난 얘기 같아서 이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전사권을 하는 사람이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면 그냥 폐기하면 되거든요. 이게 정말 무슨 어떤 큰 사건, 살인사건이라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 글쎄 이제 뭐 굉장히 좀 복잡하고 긴 얘기일 수는 있긴 하겠는데요. 그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제도가 있었고, 가만히 보면은 이제 와서는 인간이면 다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아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예라는 이유로 인간의 권리를 똑같이 나눠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갖다 쭉 쟁취해온 것이 인간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나 이런 것이었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또 그 지평을 더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약간 법률의 변동이 있었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 같은 권리를 줄 수는 없지만 동물을 갖다가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래에 어떤 시기가 된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평을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제 아시다시피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규제할까 하는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법안 초안도 나와 있거든요.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시기에 만일에 로봇이지만, 그리고 지금의 법에 따른다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 맞지만, 로봇인데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성의 상당한 부분을 갖다 공유하고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물건 취급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 이후에 기자님께, 작가님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포토타임은 또 우리 사진 찍으셔야 되니까 필요해서, 지금 우리 이상하 배우님이랑 선한국 배우님이랑 김승용 배우님께 공통으로 한마디씩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 기자님들 통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되니까 어떤 마음을 좀 전하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니, 세 분 다. 네. 저희 인간의 법정팀 모두가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만든 공연이거든요. 이번 시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시즌을 하면서 더 좋아질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정말 예감이 들고요. 그 첫 걸음에 응원을 해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국 배우님. 네. 저희 상아가 너무 말 잘해줬지만 저희 정말 배우들, 스태프들 이렇게 모든 관계자분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 똑같은 말인데, 별거 있겠습니까? 저희 뮤지컬 하면 또 이 무대, 또 테크니컬적인 거, 또 뮤지컬은 또 이제 배우 예술이기도 하잖아요. 무대에서는. 네, 맞죠. 우리 배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실력, 지성, 굉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정 놓치시면은 큰일 나요. 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러모로 관객들의 니즈에 뭔가 부합할 수 있는 공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까 작가님이든 다른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메시지들을 던질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 열연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소문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법정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승용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쭉 보는 재미, 듣는 재미도 더 많이 느껴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인간의 법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는 이제 퀘스천이 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작곡가님이나 작가님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인터뷰에 언제나 응할 자신이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작품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리고 오늘 프레스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꾸준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